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국어의 어제와 오늘, 바로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으로 친 내용 자체가 앞에 이제는 그 우리 의문 혹은 표기 이런 문법상에 있어서의 정리를 갖다가 담겨져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용비어 첨가, 소학원에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총 한 3개 이렇게 나눠서 동영상을 갖다가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하고 처음 앞부분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언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국어의 이러한 그 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과 그다음 표기상, 그다음 문법상, 어휘상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뭐 앞부분에 첫 번째 문단 나오는데,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언어의 변화, 다시 말하면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생성, 그리고 이것이 계속 쓰이게 돼요. 그런 발전,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소멸의 과정,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이러한 말이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뭘 표현한다? 바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문상에 이러한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상에 있어서 의문상에 있어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바로 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된 소리가 그다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국어, 중세 후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뭐 했다? 바로 된 소리의 이러한 그 계열이 성립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 요걸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두장군이라든지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현대어와는 달리 이러한 그 순교와 비읍 반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의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 있다? 바로 순교와 비읍, 반치읍, 그 다음에 여린 히읗, 그리고 옛 이흥, 거기다가 아래아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측면, 그죠? 자, 그래서 순경 비읍은 이때 당시만 쓰이다가 나중에 무엇으로? 오하고 우로, 반치읍 같은 경우는 아예 얘는 사라지거나 혹은 아니면은 시옷으로 이렇게 그 변했다는 측면. 자, 그 다음에 여린 이웃신 같은 경우 뭐 이건 아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옛 이응 같은 경우는 이응으로 대체되죠. 아래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변화 양상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 같은 경우 요거를 봐더라. 자, 이럴 때 보면은 어디 뒤에 나오는 아래아가 먼저 무엇으로? 으로 첫 번째 변하고, 앞에 나오는 아래아가 아로 이렇게 두 번째로 변한 순서를 갖다 가져온다는 측면. 뭐 우리는 크게 이렇게 언급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억은 한번 해두셔야 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가지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용되고 있지가 않다라는 측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어두장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두, 이 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자 말의 머리, 초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체가 초성의 자음이 뭐한다? 군, 요 자체는 무리를 갖다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장군은 크게 비읍계, 그리고 비읍시옷계, 자 요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두장군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얘를 합용명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세요. 합용명사 할 때 얘는 초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자음군만 하면은 이거는 초성에 대한 개념으로 한정되는데, 합용병사 하면은 얘는 초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 마지막에 동성에 있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 뭐뭐 안다라고 하는 현대구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니은 지읒이 있으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바로 뭐다? 어두자가 합용명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아가 있으면 현대구에서는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 얘기하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단모음 측에 보면은 히, 위를, 주, 개, 되, 소, 네, 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단모음들이에요. 이 단모음 중에서 바로 여기 애와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바로 조선 후기에서는 뭐였다? 이것들은 이중 모음으로 이것이 불렸다는 측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이것들이 현대국어에서 바로 단모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모음으로 쓰였다는 거.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현대국어보다 잘 지켜졌다. 자, 모음 조화 얘기하는데 모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인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천은 바로 하늘, 하늘은 태양, 땅에는 평평함, 그 다음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말하는데 이 중에 땅의 위에 있다. 그러면 오, 땅의 아래에 있으면 오, 사람의 오른편에 있으면 아, 사람의 왼편에 있으면 어라고 되죠. 자, 이럴 때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또 사람의 오른쪽은 유경문화에 있어서 바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여기 전체를 갖다가 양성이라 하고 땅을 갖다 어때요? 자, 땅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하늘의 반대 그리고 또 땅 속에 태양이 들어가고 사람의 왼쪽에 있다면은 음을 얘기하죠. 쌤 분명히 이라는 것 자체는 중성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중성이지만 누가 가까워요? 네, 바로 음에 훨씬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중성이지만 음성처럼 사용하는 것은 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루어지는 게 모음 조화죠.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깡총 하면 여기에 아와 오가 함께 쓰여서 양성을 말하죠. 대신에 껑충이라고 돼 있으면 어와 우를 써서 어떻습니까? 음성에서 이거는 음성에 대한 모음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조화를 이뤘던 때는 언제? 요거는 15세기. 이 15세기가 철저해요. 이거는 현대국어 오게 되면 모음 조화는 다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자,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모음, 어간에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접기가 있었다. 자, 이제 표기 방식에 대한 측면인데요. 아, 위에 이미 미안합니다. 방점을 빼먹었네요, 제가. 자, 거기에 방점을 보면은요.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분별한 성조가 있었는데 이는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측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조를 나타내는 거고 방점의 위치는 바로 글의 왼편에 존재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성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음의 높낮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아래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에서 위로, 자, 그 다음에 위는 이렇게 낮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소리를 뭐라고요? 바로 평성이라고 했습니다. 평성은 왼편에 점이 없고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상성이라고 했죠. 상성의 점이 두 개나 찍힌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거성이라고 했죠. 거성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입성이라고 했었죠. 입성은 빨리 입 닫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입 닫는데 여기는 점이 하나 혹은 아니면은 점이 아예 없거나 미안해요. 점이 두 개이거나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빨리 입을 닫으려면 어떻게? 동성의 받침에 뭐가 들어가요? 스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것이 입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은 바로 상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얘는 현대 국어에도 쓰인다. 현대 국어 바로 어디? 이런 것은 길게 얘기하는 장음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눈이 내린다 라고 할 때 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음의 높낮이를 이용한 바로 방점이 쓰였는데 방점을 쓴 이유 자체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역시 우리말은 높낮이가 없는데 중국말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말을 발음하는데 우리말을 갖다 중국어처럼 발음하기 위한 하나의 또 눈속임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에 썼던 이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방점이 있었고 그 밑에 말한 것처럼 자, 이어적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적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우리 잡서 같은 경우는 146페이지. 자, 14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어적기인데요. 15세기는 이어적기가 어떻다? 보편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적기만 사실은 15세기 때는 이어적기만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16세기 가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어적기와 함께 플러스 뭐가 여기에서는 끊어적기, 이어적기와 함께 끊어적기가 함께 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끊어적기와 함께 17세기를 가게 되면 또 뭐가 쓰여요? 거듭적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측면. 그러니까 자, 이어적기는 15, 16, 17, 18세기까지 쭉 계속 쓰여요. 그리고 끊어적기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한 시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쓰였다는 거. 하지만 15세기 우리는 여기를 배우고 있죠. 여기에는 바로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럼 이어적기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 말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는 말싸움 플러스 이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바로 누구? 요 미음이라는 종성 받침이 어디로? 이렇게 초성으로 올라가 쓰이는 것을 갖다 이어적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끊어적기는요? 네, 여기 말쌈과 이가 이렇게 나뉘어서 말쌈이로 쓰이면 이것이 끊어적기다. 그러면 거듭적기는 무엇이냐? 여기에 쓰이는 미음이 어디? 그 다음 이응에 있는 이 자리에도 미음으로 또 쓰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떻게? 거듭적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끊어적기와 거듭적기는 우리가 모르셔도 이어적기 같은 경우만큼은 기억을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어적기가 쓰였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 분철에 대한 끊어적기도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은 해놓으세요. 자, 종성 받침 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성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선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처음에 우리가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글 창제 당시에는 초성에 쓰는 건 종성에 모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성을 미리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초성에 있는 것은 종성에 다 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종성, 부용, 초성.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종성, 부용, 초성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바로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부분은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나서 한글 창제 이후에 바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 바로 세월이 10분이 흘러서 10년이 흘러서 이루어진 여기에서는 이제 뭘로 돼요? 바로 팔종성법. 팔종성법이 이루어지죠. 팔종성 하게 되면 총 8개의 종성이 쓰인다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원래는 이것을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편하게 쉽게 쓰려고 팔종성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팔종성법에 쓰이는 8가지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 여기까지는 현대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시옷이 들어가고요. 이응도 아닌 옛니응이 여기에 들어가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시옷과 바로 옛니응 자체가 이게 쓰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이걸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팔종성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팔종성법 말고도 우리 한자음 표기체계가 있죠. 한자음 표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5세기 때는 누구에 맞춰요? 중국의 원음에 맞게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중국 원음에 맞게 표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당연히 초성과 중성은 쓰이는데 여기 하나 더 무엇까지? 바로 종성까지 쓰였다.
생겼다는 측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종성을 꼭 굳이 넣었던 게 이게 70% 이상이나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 종성이 없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종성에는 바로 무엇을 넣었다? 음가가 없는, 자, 이응이나 순경어 미음을 이렇게 넣어줬다는 측면. 그래서 음가가 없는 얘네들을 넣어서 어떻게 바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세종어제국민정음이 그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세를 하는데 이렇게 셰라고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종을 갖다 쓰는 데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종하고 이렇게 옛니을 썼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 바로 여기에 이응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음가가 당연히 없는 이응이고요. 여기에는 옛이응 같은 경우가 바로 음이라는 음가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 읽을 때는 새 종이라고 읽는데 표기만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옛이응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는 음가 없는 이응을 넣어서 표기를 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중국의 원음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억 한번 더 해주세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자음 표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휘상의 차이를 좀 얘기해 볼게요. 나온 것처럼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 국어보다는 컸다. 왜냐하면 중세어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고유어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면 거의 가람, 외, 온, 지문 같은 고유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어인 강산, 백천에 밀려서 현대어에는 잘 쓰이지가 않는 것들이다 라는 측면이에요. 현대로 오면서는 점점 한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죠? 일본식 한자어도 많이 들어왔었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시기에는 외래어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분, 몽골어에서 온 이런 바물, 그 다음에 여진에서 온 투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들어온 이런 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 국어 싸다가 저렴하다라는 이러한 그 하나의 현대 국어의 싸다로 이어진 것처럼 의미가 달라진 게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의미의 변화에는 의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바로 뭐에 대해서? 의미 이동이 있고요. 자, 의미 이동은 바로 과거와 현대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을 갖다 얘기하죠. 그죠? 자, 예를 갖다 들어요. 자, 세종어제국민정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어요? 어린이 있습니다. 자, 어린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전에는 어리석은. 그런데 현대국어는 나이가 적은.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엾은이라고 표현하는 어여삐가 있죠. 어여삐. 어여삐 같은 경우 이것은 가엾은 불쌍한. 그런데 현대국어는 예쁜. 그래서 서로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는 측면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의미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미 축소가 또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과거의 것보다 현대가 의미가 작아진 경우를 얘기하죠. 이러한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놈이 있죠. 자, 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대어로 오면서 남자, 그 중에서도 비속어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죠. 작아졌죠. 그죠? 작아지기 때문에 의미 축소. 세 번째, 의미 확대라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과거보다 현대가 더 커진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예로 들어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영감 또는 양반, 뭐 지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대어로 오면서 더욱더 의미가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 것들 다시 한번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한번 해둘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이제 2페이지 쪽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도 보면은 이제 문법상의 차이점이 나오는 자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주격조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 주격조사는 크게 이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죠. 어떻게? 첫 번째, 앞에 종성 받침에 자음이 이렇게 와요. 자, 종성에 자음이 오면 그럼 누가 이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바로 말싸미. 말싸움 플러스 이라는 측면. 여기에 종성 받침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모음 이외에 모음이 올 때. 여기 이 모음 말고도 단모음 이도 포함되죠? 자, 그럼 이때는 누가? 바로 이가 온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는 예로 뭐가 있어요? 자, 이런 거에는 우리 그 홀빼이셔도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홀 바 플러스 이. 그래서 하는 바가 뭐뭐 하는 바가 있어도 할 때 이 바가 여기 있고요. 바가 바로 이 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이 모음이 나와요. 혹은 이 모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모음 이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네,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용비어천가에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불이 깊은 난간 할 때 불휘. 바로 그 불휘가 뿌리가라는 거잖아요. 이때 가는 바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 앞에 이 모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걸 얘기했습니다. 자, 현대국어에 쓰이는 주격조사 가는 이때 당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자,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바에 보면은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이제는 명사형 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 이때 당시에는 바로 뭐가 쓰였다? 네, 옴과 옴이 쓰였다. 현대국어에는 다르죠? 현대국어는 미음, 그리고 또 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옴하고 옴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 차이는 너다. 옴이라고 하는 거다. 그는 네, 양성이요. 옴이라고 하는 건 네, 요거는 음성에 쓰인다는 측면. 그죠? 자, 날로 수매 할 때 쓰다라는 이라 다 어미가 빠지고 의잖아요. 보니까 뭐가 와요? 바로 음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명사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거기 기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는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는 16세기 넘어가야 돼요. 자, 현대고의 쓰임은 이렇게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측면이고요. 요거 자체가 기라는 것이. 자, 중세고엔 주체높임법, 객체상대높임법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네, 현대고와 똑같습니다만 주체높임법. 자, 현대국어에 쓰이는 주체높임법의 서너 발음이 그죠? 뭐가 있어요? 시라는 게 있습니다만 시 5세기 때 썼던 거에는 뭐가 있다? 시하고 샤가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여러 분한테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시라는 것은 바로 뒤에 누가 나올 때? 뒤에 얘는 자음이 올 때, 샤는 뒤에 누가 올 때? 모음이 이렇게 뒤에 올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모음이 오는데 이 모음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보면 자음 앞에 쓰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시하고 샤, 자음 모음 굳이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 그냥 뭐다? 주체느낌법에 뭐가 있다? 시하고 샤라는 선어말 어미를 쓰고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에 포인트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상대 높임법 먼저 할게요.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가 있다? 상대 높임법에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바로 뭐가 쓰입니까? 현대국어에서는 특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특수어휘를 갖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5세기 때는 상대 높임법에 쓰이는 건 이하고 it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이제 이거는 평서형 앞에 쓰이고요. it은 의문형 어미 이렇게 앞에 쓰인다는 겁니다. 의문형에는 또 우리 고하고 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 같은 경우는 설명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단순한 의미, 갖다 맞아 틀려? 라고 하는 이런 의미 물어볼 때 가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하고 이시라는 얘네들이 누구다? 이것들이 모두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상대를 표현할 때 선어말 어미가 안 쓰이고요. 여기 특수용언. 여기 특수용언이라는 거 자체가 보시면은 우리 뭐뭐 하십시오 체 하오체 그 다음에 하계체 해라체 그 다음에 또 해요체 그 다음에 해체 이런 것들 얘기하죠. 특수화이라는 죄송해요, 용언이라고 썼네요. 제가 여기에 특수 용언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는 어미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어미를 써서 이렇게 했다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어 발음이 쓰이는 거하고 뭔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다릅니다. 현대고의 차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객체 높이법에 대한 측면을 좀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객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자, 현대국어에 있어서는 여기에 특수어휘, 아까 제가 여기다 얘기할 걸 잘못 얘기했어요.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그런데 15세기 때는 뭘 썼다? 15세기 때는 선어말 어미를 썼다는 측면. 근데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삽이 있었고, 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잡이라는 것이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런데 삽, 잡, 잡의 쓰임이 다 다르다는 거죠. 바로 앞에 삽 앞에는 누가 온다? 바로 이렇게 김범수 형이 온다 라는 측면.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게 좀 쉬울 것 같아서 김범수 형이랑 뭐 했어요? 네, 다퉜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쳐맞았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을 갖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울었네요. 그래서 바로 뭐가 쓰여요? 여기 자체에서는 네, 울림소리. 근데 울림소리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노란 양말 자체가 어차피 울림소리인데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유성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자체가. 그래서 유성음 혹은 울림소리 상관없습니다. 요거 자체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란 양말 거기다가 모음이 이렇게 이 두 개 포함됩니다. 얘네들이 오면은 그럼 어떻게 잡을 갖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뒤에 이때는 바로 어떻게 얘네들은 뒤에 자음이 이렇게 올 때 쓰이는 것들이라면 이거 뒤에 모음이 온다. 자, 모음이 오면 달라진다는 거죠. 모음이 오면 바로 어떻게 여기에 있는 비읍이 모두 이제 뭘로 변합니까? 바로 순경은 비읍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순경은 비읍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 뭐가 있느냐? 자, 말씀을 부모께 우리 듣다라고 해야 되는데 듣다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선어말음이 바로 여기서 하나 써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왜? 부모께 라고 하니까 이거는 부사어를 높이는 이러한 객체 높임이잖아요. 그러면 듣다 하게 되면 여기 앞에 디귿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바로 얘를 써야겠네요. 그러면 듣잡다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를 쓰지 않고 관형사용음이 안을 갖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바로 제가 모음이 왔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요? 바로 순경은 비읍으로요. 자, 순경은 비읍으로 이걸 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드 하고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 반 이렇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모습을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객체 높임까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석보상절의 예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야수 하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가 나왔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이응이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 음가가 없는 애들이다 라는 측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가 나왔는데 밑에 해석으로는 야수가. 그럼 가가 이렇게 돼 있다. 얘는 뭐다? 주격 조사로 이렇게 쓰였다 라는 거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야수가 목련 다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련 다려. 그럼 여기에 다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예요? 누구누구 개라고 하는 이런 조사로 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존 시온 나왔어요. 세존하고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시옷 밑에 해석에 보면 세존에라고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세존이 미안합니다. 세존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이 시옷은 바로 뭘로 쓰였다? 바로 여기는 의로 이렇게 쓰인 것이다. 의가 뭐예요? 네, 이게 관형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크게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 관형격 조사는 15세기 때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애하고 그 다음에 의 그리고 시옷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그 중에 애하고 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어떨 때 쓰인다? 앞에 얘네들은 유정명사가 올 때. 유정명사 중에서도 바로 동급이 올 때. 나하고 동급, 동격인 상황이 올 때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애하고 의예요. 그런데 유정명사가 뭔데요? 네, 유정명사는 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대충으로 바로 어떨 때 유정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이를 언급할 때 이것을 유정명사라고 그래요. 그럼 시옷은요? 네, 시옷은 요거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얘도 똑같이 유정명사가 올 때예요. 그런데 유정명사 중에서 얘는 어떻게? 존칭이 올 때. 나보다 높은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옷은 보면 바로 뭐예요? 세존이잖아요. 세존은 나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시옷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무정명사가 올 때, 이때 바로 시옷이 쓰입니다. 요 자체. 이런 거 무정명사 쓰인 거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바로 나란 말싸움이 할 때, 나라 할 때 시옷. 이게 바로 무정명사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관용격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세존의 안부를 갖다 묻잡고, 자, 묻잡고가 나왔어요. 드디어. 여기에 묻잡고, 원래는 얘가 기본형이 묻고죠. 그런데 뭘 물었어요? 세존의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바로 세존의 안부. 얘가 뭐를 이라는 목적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목적어 구를 갖다 높였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잡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객체 높임 선어말 언어가 이렇게 쓰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바로 무엇을 갖다 높였느냐 이것도 봐달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묻잡고 같은 경우는 세존의 안부를 높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묻잡고 니라샤데. 자, 니라샤데인데 밑에 현대의 풀이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예요. 그러면 하시가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네, 주체 높임이구나. 그럼 주체 높임에 우리 선어 발음이 15세기 때는 시하고 샤가 있다. 아, 봤더니 샤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하고 샤 같은 경우 뒤에 자 모음이나 자음이 오는 거에 달라지는데 샤 뒤에 보니까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시하고 샤 이거는 샤 뒤에 모음이 생략된 것 뿐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니라샤데. 자, 그리고 또 무스무라 오신이 있고. 자, 여기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겠죠? 물었습니다. 무엇을? 자, 무슨 일로 오신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오신이 있고예요. 현대어 풀이 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오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자체는 상대 높임법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상대 높임법 이하고 it이 있는데 가 의문형이에요. 어허, 있고 라고 하는 바로 요 it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오셨습니까? 네, 샷이라는 거 자체는 시에다가 어시 온 거예요. 그럼 요 시라는 바로 뭐가 왔어요? 주체필 선어말음이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라는 게 있죠. 그럼 누가 왔어요? 세존이 왔잖아요. 저 목련이 왔죠.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물었으니까 목련에게 물었으므로 여기서 시는 목련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코도 목련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이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또 역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